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이 좌절됐습니다. 네, 민주당이 입당을 불허한 이유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승용 정치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공식적인 불허 이유는 그동안 두 의원의 활동이 당의 정강에 맞지 않다는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 국민의당의 주요 간부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 지방선거 시기에는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활동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에게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논평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 외에도 당내 역학관계라든지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호남 지역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세대 교체가 화두인데요. 이런 부분, 이런 구도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이런 점들이 다 두루 고려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결론을 한 차례 유보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습니다. 이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평화당을 배려해서 내린 결정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도 두 의원의 입당을 허용할 경우 오히려 민주평화당 의원들의 탈당을 가속화시키고 이들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 그로 인한 당내 갈등, 분쟁의 가능성을 우려한 그런 결정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석을 추가해서 민주당이 특별히 더 얻을 것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들이 호남 지역 의원이었다라는 점도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영남이라든지 충청권 의원이었다면 민주당이 좀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네. 호남 지역 여론은 어찌됐건 다음 총선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간다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당대표는 사전교감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동안 두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평화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택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일 그렇죠. 수 있는 건데요. 손금주 의원은 이해찬 의원과 만나서 사전교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해찬 대표는 사전교감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손금주 의원의 말이 맞다면 이해찬 대표가 발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 이해찬 대표의 말이 맞다면 손금주, 이용호 두 의원은 입당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사전 조율 없이 신청한 그런 어떤 무능을 보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기존의 바른미래당 창당 과정에서의 행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민주당 입당 과정에서의 행보가 정치적 신이라든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상당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네. 불허 결정으로 더 치명적인 또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손 의원과 이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에 들어가게 되면 여권발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른 당들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 여권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요. 유일한 네. 가능성은 자한당을 둘러싼 어떤 소규모 정계 개편 통합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바른미래당의 분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의 경우는 시기가 문제일 뿐 바른미래당 탈당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문제가 좌절된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